시간에 귀한 학술 대회 내에 통일교육을 넣어주신 게 정말 감사한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미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겨날 변화 전망은 뭐가 있을까요? 했을 때 당당 3위입니다. 그래서 오피니언을 리더들이 보기에 미래에 이렇게 변할 테니까 지금 관련 교육해야 되고 지금 관련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쪽이거든요. 여기서 3위면 꽤 높습니다. 1위는 뭐 부동의 1위, 저출산 고령화. 동의하시죠? 앞으로 약화될까요? 더 심해질까요? 그렇죠. 심해질까봐 그러니 인구 교육이라든지 뭐 출산 장려 정책은 계속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죠. 같은 논리로 통일로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앞으로 분명히 눈 깜짝하고 떠보면 어느 순간 남북관계는 진전되고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밑에 보면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더 늘었으면 늘었지 환경이 깨끗해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3위에 있는 통일을 자꾸만 아니야 아직 안 이루어졌을 거야 아주 먼 미래일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 같은 것들 작년 이맘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2017년 7월에 뭐가 유명했냐면 베를린 4대 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가 처음 두 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대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하라 이렇게 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또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 판문점 선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군사분계선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제언을 했는데 북한은 그 뒤에도 미사일 발사하면서 그래서 네 이걸로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언을 하면 뭘 하냐 북한이 화답을 해야 말이지 우리 혼자서 못하지 않느냐 했는데 몇 달 더 지나서 10년 사이에서부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가만 보면 이산가족 상봉도 했죠. 평창올림픽도 참여를 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가 당시로서는 현실이 아니어서 꿈처럼 보이는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꿈을 꾸어나가는 게 언젠가 현실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두 정확히 예측은 못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마음의 준비도 해놓고 공부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해도 뭔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현실로 닥쳤을 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여기 계신 국학원 여러분들은 아마 통일에 대해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리더 역할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많이 가져준 덕분에 주변 친지라든지 자녀분들이라든지 하는 분들도 다 통일에 좀 더 관심 갖게 된다면 역시나 통일이 현실화됐을 때 그분들이 다 여러분 자녀분들께서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통일교육을 하는 부분은 중요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방향과 과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요. 운전 잘하시는 분, 길 잘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운전만 했다 하면 길을 잃고 걸어 다녀도 길을 잃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요. 길치 방향치예요. 특히 어스름 비 오거나 그러면 가던 길이 비 오면 좀 이상하게 보여서 또 길 잃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 운전을 안 해요. 시내가 막힐까봐, 저 때문에 막힐까봐 또 있고, 아예 일찍 출발을 해서 못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헤매더라도 그 이유는 제가 저 길 잘 잃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쉬는 게 낫다. 근데 잘 잃어요. 잃으면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나 여기쯤인데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다. 그럼 친구들은 이제 늘 있는 얘기니까 움직이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딱 서서 이정표나 간판 어느 동네인지 그걸 불러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센텀 초등학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 그럼 지나쳐 갔으니까 그 뒤로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꺾어야 돼. 그러니까 지나쳐 간 거야. 그러면 덜 헤매죠.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 헤매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면 방향만 잡으면 언젠가 가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빨리 가면 빨리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현재 어느 위치인지를 알게 되면 통일 교육에 나아갈 방향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자료집에는 현황 자료를 좀 자세히 담았습니다.
12월에 나오거든요. 2017년 말에 나온 거고 올해 12월 때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보통 60%대가 학생이고요. 20대 이후 가게 되면 더 늘어날까요? 더 나빠질까요? 느낌이? 더 나빠지곤 합니다. 대학생들이 오히려 통일인식이 더 낮아서 통일교육원에서도 통일인식을 2030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해서 저희는 통일부가 이렇게 교육 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고 사업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제일 큰 덩어리가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이라는 걸 벌여요. 그래서 그 대학이 통일교육을 관심 갖게 되면 2030도 되거니와 대학은 거의 전국 각지에 있죠. 그 지역사회의 거점을 이룰 수 있다. 중앙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30도 저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초중고는 그거보다는 높은데도 60%대예요. 그러나 50대 이후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외모는 3040처럼 보이시지만 이제 50대, 60대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대수이지만 이제 이유를 조금 더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유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처음에 2개. 학생들은 위에 2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 빨리 통일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안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인식한다라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감정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게 되면 지금도 나중도 한번 비교해보자. 내가 통일된 나라의 일원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랑 분단국가의 일원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랑 위상이 똑같진 않겠죠. 통일되고 나면 훨씬 더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 동반으로 우리의 위상도 올라갈 거다. 한 10년 전에 해외여행 갔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IT, 삼성 있는 그 나라구나 코리아 이렇게 떠올리거나 한류, K-POP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호의적인 감정으로 품고 바라보게끔 해주는 이런 요인이 된 것처럼 통일됐다라고 할 때 분단국가로서가 아니라 훨씬 높은 위상을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지금보다도 더 많이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3위, 4위 보시게 되면 기성세대는 3위와 4위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돼요. 보통 제일 처음에 나와요. 나머지도 다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말로 할 때 먼저 나오는 건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른 나라랑 통일하나 북한이랑 하는 거지. 민족이라서 이게 먼저 나오세요. 그런데 청소년은 3위고 꾸준히 줄고 있어요. 추세가. 또 4위 이산가족 우리 주변에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3위와 4위가 기성세대에겐 가장 우선적으로 입 밖으로 나오지만 청소년들은 부정까지는 안 하는데 1위, 2위와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볼 게 아니라 왜 필요하다는지의 그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럼 불필요한 이유에도 머리만 차가울까 감정도 영향을 줄까 볼 겁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게 지금도 맨날 싸우는데 통일되면 얼마나 더 혼란스러울까를 고민해요. 뉴스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죠. 우리도. 주변에서도 폭력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걱정하고 그러니 그것이 감정이입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어쩔까에 대한 아직 아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 감정. 그 부정적 감정이 마음이 머리에 영향을 줘요. 2번째 보면 써있네요. 하도 자꾸 쏘니까 거부감이 생겨서 민족이라더니 자꾸 쏘잖아요. 이런 거부감. 감정자가 아예 있죠. 이것도 부정적 감정. 3번째는 부담 감정이죠. 경제적인 거에 대한 부담감. 나도 살기 힘든데 통일되더라도 나 다 자리 잡고 한 50년 뒤쯤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기도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부담감도 있고요. 4번째는 동질성이 약화돼서 이질감이 된다. 위에 4개만 해도 모두 감정이 숨어있죠. 필요한 이유, 불필요한 이유, 논리적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인식을 물어본 것 같지만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근데 이 감정만 하더라도 인터넷 뉴스들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온 것을 선생님들이 다 떠안아서 다시 통일교육을 하기가 이게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되게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평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그 적대적이었던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평화 정착되지 않고 통일이 된다는 건 정말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가능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거예요. 분단이 너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어서 평화라는 잔잔한 어떤 수평선과 지평선이 있을 때라야 그 너머쯤에 통일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미지가 통일로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돼서 평화를 연결시키면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접경 지역이 가까운 쪽은 통일 교육이 금방 돼요. 저절로.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현장연수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루 다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치만 접경 지역에서 멀어도 평화는 똑같이 소중하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평화와 연결된 통일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지역사회 상관없이 다 의미 있다. 또 이제 청소년들 2030까지 먼 미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너무 멀다. 공간적으로 멀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멀었으면 하는 부담들을 가져요. 그런데 통일 그러니까 그런 거지. 평화는 뭐냐 하면 오늘 내 마음속에 개인의 마음의 평화도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평화도 의미 있고 짝꿍과의 평화도 의미 있고 우리 동네 이웃에서 개인 가족, 이웃, 학교, 사회, 민족, 세계까지 다 연결될 수 있어서 멀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통일을 연결 지역 교육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결정적으로다가 학교 교육 과정이 다 통일로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평화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통일과 연결시키면 통일 있는 교과서만 통일을 가르쳤던 것보다 양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 교육의 교육과정상의 내용 확장 효과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이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공기처럼 안 보여서 모르고 못 느낄 뿐이지 식상하게 볼 뿐이지 잃어버리면 바로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평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 이외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걱정인 게 북한 이미지가 상당히 보면 부정적인 게 많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원래 교육을 용도로 해서 민족 동질성을 증진하기 위한 용도의 뉴스들 만들진 않잖아요. 클릭을 잘하기 쉽게 조금 자극적인 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온 상태에서 통일교육을 하여야 하다 보니까 감정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기호식품 하나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시고 그 기호식품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못 먹게 하고 끊으라 그러고. 그런데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분이 계셨다. 그러면 감정이 좋아하는 거죠. 머리로서는 술이 몸에 나쁜 것도 알죠. 그렇지만 눈이 번쩍하는 게 적당히 먹으면 약주가 되는 뭐 이런 정보가 떠봐요. 그러면 외워질 거예요. 보는 순간. 인지, 감정, 일관성 이론에 입각해서 내 감정이 원래 먼저 움직이는데 감정에 부합되는 지식은 한 번만 들어도 외워지고 그 다음에 좀 거리 낀다 그러면 거부해요. 학생들은 더해요. 급식 이런 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영양가 있다 그래도 싫으면 먹을 게 없어 이러잖아요. 튀긴 거 나오고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어. 자기 좋아하는 아이돌이 만약에 나쁜 뉴스 가운데서만 잡혀갔다 그러면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는 이렇게 돼요. 감정이 더 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이 일단 싫으면 통일로 인해서 얻어낼 수 있을 우리 지역사회와 나의 이익들을 배워도 안 들어오기가 쉽다. 비용이 쏙쏙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마지막 설문은 조금 예전 거지만 총정리용이라서 책자에도 담아드렸습니다. 빨간 선 인식, 머리 그림이에요. 머리, 내 생각,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관심과 흥미, 감정입니다. 둘 다 모양새는 닮게 가지만요. 파란색이 낫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보다는 맞다고 하고 넘어간대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부담돼요. 이기적일 거라고 비난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 필요하다고 쳐요. 아마 그런 관심 많으세요? 물어보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돼요.
부담들이 있어서 항상 관심과 흥미는 조금 더 낮은 쪽이라 주변에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안다 이전에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증진되기 시작하면 저절로 통일 관심도 그게 통일 필요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교류 같은 것들을 하는 게 그 자체가 통일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무관심하고 바쁘고 나의 일상에만 쫓기던 쪽에 통일이나 또 저 멀리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그 귀한 기회가 저절로 통일교육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류 협력들이 기왕이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교육 쪽이기 때문에 이제 교사하고 청소년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파란색 선은 풋풋해 보이니까 풋풋한 청소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빨간색은 열정적이어 보이니까 열정적인 교사. 그러면 관심 정도 얼만큼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만 파란색 선 제일 긴 게 가운데쯤에 있죠. 보통 수준 내 관심이에요.를 체크한 게 풋풋한 청소년들이래요. 근데 문제는 교사 보세요. 빨간색 선이 제일 긴 쪽으로 해서 보니까 관심 정도가 교사도 적은 편이래죠. 많은 편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관심은 높지가 않다. 끝에 보면 교사 94%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관심은 적은 편. 그래서 내 주변에서 관심을 증진하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 이제 그 김창완 사무총장님이 헌법 쪽 전공을 하셨고 이제 다루시지 않습니까? 저도 참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헌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통일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통일 왜 해야 된다고 선생님은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저는 이제 왜 해야 한다 그럴 때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그래도 헌법 교사와 공무원은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헌법이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직종이기도 합니다. 영토조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영토조항에 비추어 보면 분단은 정상인 겁니까? 비정상인 셈입니까? 비정상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보기 위해 관심을 갖는 건 매우 헌법적이다. 그래서 통일이 의미 있고 사명감 가져도 될 만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통일할까? 평화통일조항이라고도 부르는 게 여기 내용인데 첫 줄만 딱 보셔도요. 분단을 지향한대요. 현상유지 관리에 지향한대요. 통일을 지향한대요. 보면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재를 할지라도 통일을 지향해서 하는 거고 대화를 하는 것도 통일을 지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역시 헌법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에 관심 많은데 주변에서는 막 놀린다, 뭐 그런 걸 관심 갖냐 그럴 때 오히려 관심 갖는 분들이 더 정상적이고 헌법적인 고민들을 해보시는 분들이다. 저는 3조 4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를 제일 오랫동안 떠올리고요. 교육을 하실 땐 하나 더 1999년에 만들어진 통일교육지원법에 기초를 해서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신념, 민족 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게 통일이래요. 그러니까 지식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데 너무나 남북의 격차를 리얼리티 있게 알게 된 나머지 통일의 어려움을 알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통일하고 싶은 관심과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때 통일교육이고 지식은 인터넷 뉴스로도 많아요. 그러나 지식, 인터넷 뉴스 자체가 통일교육이 아닌 이유가 바로 가치관과 태도까지 통일과 관련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요거는 이렇게 따끈따끈한 거라서 오늘 며칠입니까? 날짜가 15일이죠. 그럼 어제는 14일이지요. 통일교육 지원법이 몇 년간 지난 정부부터 해가지고 3, 4년 끌다가 개정이 됐어요. 조금 전에 보신 건 99년 그대로 그 문장이고 여기 몇 개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그 추가된 변화된 부분만 담아왔습니다. 3월 13일자로 겨우 통과가 됐고 6개월 시행 예고를 두지요. 그 날짜가 어제였어요. 9월 14일자로 본격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부분이 지자체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 였던 것을 하여야 한다로 바꿨어요. 그리고 밑에 뭐가 붙어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경비를, 체험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공부문 통일교육 의무화, 공무원, 뭐 중앙부처,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까지 다요. 그래서 공무원 기관 약 3,400여 개의 기관이거든요. 그 기관이 예를 들자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으로 배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시간 이상씩 1년에 한 번은 들어야 된다. 들은 걸 내년도 2월에 실적 보고해야 합니다.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이거예요. 근데 올해 많이 지나가서 올해는 유예하고요. 내년 중에 들은 걸 내후년에 처음 보고하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된 게 따끈따끈하게 어제 있었던 일이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학원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또 공공부문 통일교육 때문에 통일교육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이 강의하러 가시게 되는 그런 날들도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목표가 조금 확장이 됐어요. 옛날에 통일교육 지침서라고 불렀던 게 올해는 지침이 너무 강해 보인다. 이래라 저래라 같잖아요. 그래서 통일평화교육, 그러니까 통일교육 평화교육 방향과 관점 이라는 제목으로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게 옛날 통일교육 지침서입니다. 거기에서 통일교육 목표가 원래 3개였는데 아래 2개를 더 포함했어요. 포함하면 이 5개 다 해야 되가 아니라 반대예요. 5가지 중 그 지역사회에 더 적합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뭐 평화라든지 민주시민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어느 쪽에 초점을 두더라도 다양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되 중요한 건 통일하고 싶은 마을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글자처럼 생겼다 한 거는 책자에도 제가 다 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에만 좀 초점 두셔도 되고 나머지에 막 배치되지 않게끔 목표만 어느 정도 맞다면 그 외에 내용은 지역사회나 대상의 특성이나 아니면 강사의 관심사에 따라 마음대로 하셔도 다양성 있는 통일교육이 되면 더 좋다. 그러니까 핵심인 헌법과 통일교육 지원법과 통일교육 목표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다면 그 외에는 자연스러운 다양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변천 과정은 책자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옛날엔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반공이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탈냉전 시기 이후에는 통일교육으로 됐고요. 요게 보통 초등 단계에서 배워요. 분단되고 분단 좋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분단이 아프다. 통일이 꼭 필요하다. 어떤 통일을 꿈꾸어야 할까 하고 옆에는 중등이에요. 위쪽은 중학교, 아래쪽은 고등학교 한국사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초등과 중학교고 성인 단계는 아래 국제정세, 미러, 중1 이런 쪽 있죠. 이 부분은 고등학교까지는 좀 어려워서 성인, 사회통일교육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기본 내용 요소가 있고요. 분단이 너무 불편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분단이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 통일이다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통일을 해야만 할 것이고 통일되고 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며 내 주변, 학생이라면 내 주변의 탈북 학생, 그 다음에 북한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학교 다닐까 할 거고요. 직장인이라면 내 주변의 탈북 주민과 동료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할까 이런 쪽에 주민 생활들의 관심들을 많이 갖되 교육과정상 성취 기준은 저거 하나로 딱 잡혀있어요. 통일 의지를 성취 기준으로 삼아요. 그 지식이 아닌 겁니다. 통일하고 싶은 의지가 들면 성취 기준을 충족한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충족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 그 교육 부분을 또 궁금해하실까봐 교육과정의 뼈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내용 방식 부분들이 제가 아주 많이 생각해보고 빵 터지는 겁니다.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리기 지겹다 통일해라. 눈빛 보세요. 몹시 지겨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다양한 통일,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 꿈에도 소원은 네 이렇게 하고 어르신들은 우세요. 손도 꼭 잡으시고 애들은 울까요? 멀뚱멀뚱하게 돼요.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지가 않는다. 요게 벌써 세대가 이 학교 장면이에요. 선생님들만 교장 선생님 아날로그 세대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나 주임 선생님 준 디지털 세대 대부분의 선생님 디지털 세대 초임 선생님 포스트 디지털 세대 그러면 학생들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쵸? 모든 세대가 동시대에 비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 청소년
청소년기 때 자기가 보고 자란 북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교류협력 할 때 청소년기였었던 사람도 있고, 핵실험 할 때 청소년기 한 사람도 있고, 6.25 때 청소년기였던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왜 넌 그걸 모르니가 아니라 경험한 게 달라서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자기들끼리도 달라요. 디지털 1.0, 2.0이 어떤 뜻이냐면 한때 초창기에는 인터넷 페인 이런 거 있죠. 덥수룩하게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컵라면만 먹는 것처럼 떠올리던 시대는 1.0이고요. 지금은 나 좀 봐줘요 SNS로 좋아요 눌러줘야만 만약에 무풀이거나 조회수 0 이러면 슬퍼하고 이러는 연결된 시대로 또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변화된 통일교육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세대가 아니라 세대 내에도 달라져요.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요. 어르신들 중에서 네이버 밴드 이런 것들을 잘 만드시고 사진도 금방 잘 올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카톡도 정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이 같은 세대 내에서도 존재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탐험가, 혁신가가 있고요. 청소년 중에서도 망명자, 마지못해 쓰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 내에서도 이렇게 다양해진 오늘날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까? 다양한 방식이 돼 주로 머리, 마음, 손발을 다 쓸 때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걸 언제 배웠다 그럽니까? 다 유치원 때 배웠다 이러거든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유치원 때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익숙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우리 국학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 체험이나 이런 견학 같은 것들을 가게 되거나 할 때 가장 좋아할 거고요. 보통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그 통일방안 이 정도는 니들이 알아야 돼. 이걸 빼다니 이러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거. 통일방안은 그 학생들 세대에 또 바뀌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도 중요하지만 압도적 관심사가 북한의 주민생활이에요. 의식주 같은 거. 그것과 통일 미래 이런 부분이어서 좋아할 만한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봐보면 아까처럼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양의 제일 유명한 사상가 누굴까요? 네,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이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지만 직접 해본 것은 이해까지 되기 때문에 암기보다 훨씬 장기 기억이 되면서 응용,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통일과 관련돼서 시를 써본다든지 그 다음에 현장을 체험해본다든지 노래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까 우리 무용이라고 하나요? 그 체조 같은 거죠.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런 통일과 관련된 어떤 동작을 만들어 보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해본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서 그 학습 효과가 대단하다. 그냥 듣거나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말하면서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 판문점 선언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 자리에도 또 담아는 드렸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갖고 계시겠지만 이 판문점 선언 자체를 설명하려는 시간이라기보다 이 내용은 책자에 담았는데 저는 교육으로만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통일교육의 5대 목표 동그란 걸로 보셨죠? 그런 부분과 또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어떤 내용 부분은 현재가 또 정부 초기인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본들이 상당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물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평화가 나에게 소중하고 그 다음에 남북도 우리 지역사회도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전부도 번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통일을 빨리 이루어서 나도 평화롭게 살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끔 한다면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방향 설정이 될 거고요. 북한관, 균형 없는 북한관이면 싫어 하고 좋아 둘로 치우친 거 있죠. 무조건 좋기만 해와 무조건 싫기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점 나쁜 점도 있고 비슷한 점 다른 점도 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히게 간다면 통일교육이 북한교육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안보는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 이건 현 정부에서도 늘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화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핫라인 이런 것들 복원을 했거든요. 군 내에서 평화가 바로 자녀들이 또 군복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장시간 보게 되면 평화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갖추어 나가면서 탈북민 먼저 온 통일과도 또 더 먼 미래 통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마음의 준비, 돈의 준비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훨씬 더 통일 이후의 노후도 심적으로 든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산이 될 수 있고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거다. 해서 요 신경제 공동체 구상 중에 부산 지역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 쭉 보시게 되면 동해권 쪽입니다. 신경제 구상에다가 러시아까지 걸쳐 있죠. 중국도 물론 되지만 중국은 보이는데 왜 가지를 못하니 것들이 연결될 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부산의 모든 그 능력들은 정말 뽑혀 나갈 수도 있다. 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대륙열차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어디야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끔 전 세계가 갈라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가스 같은 것들은 일본은 무조건 액화천연 가스를 써야만 되죠. 우리도 그러고 있는데 파이프로 오게 되면 훨씬 저렴해질 수가 있어요. 원래 기체인 가스가 기체 상태로 파이프 타고 와서 기체 상태로 집으로 오면 아무 처치도 안 해도 되지만 기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춥게 합니까? 덥게 합니까? 기체를 액체로 바꿀 때요. 그렇죠. 춥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물로 바꿔서 액화하게 되면 마이너스 160도 돼야 액체로 바뀌면서 600분의 1로 크기가 줄어요. 그래서 했죠. 공사했죠. 그러고 나서 배에 태웠죠. 태워와서 다시 공장을 또 세워요. 평택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세워서 기화를 또 해요. 공장을 또 세워서. 그리고 파이프는 결국 깔아요. 그래야 오니까. 그래서 액화 시켰다가 그다음에 이동시켰다가 기화시켰다가 파이프는 결국 깔아놨고 이렇게 비싸게 쓰고 있는 가스를 파이프 통해서 저렴하게 하는 거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꿈들을 꾸어나갈 수 있게끔 해보시고요. 요것도 제가 대학생들한테 많이 써요. 어느 나라 지도인지 혹시 느낌 오십니까? 동독, 서독이에요. 마크를 보니까 독일 자동차 마크 떠있는 거 보이시죠? 전 처음에 이쪽에 노란 거 환타만 보였어요. 근데 자동차가 저렇게 많구나. 여기 써있는 모든 기업체 물건이 모자라서 못 팔 정도로 다 잘 팔렸대요. 통일되고 나서. 우리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산업시설이라든지 물류시설 이런 거 엄청나게 남북관계 개선만 되죠. 통일 이전에도 특수를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통일되면 뭐 할래를 꿈꾸어 보게 되면 그거는 접경지역 이건 아니건 상관없잖아요. 여학생들은 일단 꽃구경 가고 모이면 뭘 먹죠. 그래서 요식업, 관광,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훨씬 더 유저들이 많아진다든지 또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진다든지 관중이 많아진다든지 우리 부산갈매기 막 이렇게 나골대고 대단하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퍼질 수도 있게 되는 그 꿈을 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서로 이해해 나가는 통일. 귀엽죠? 북한산, 호두, 통일되면 국산, 현재는 분단돼서 원산지 표기법으로 이러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사실 준국산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산하고 조금 다른데 수입산이 아닌데 국산인데 국산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하나고 대치하고 있지만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을 우리 상대방으로서의 통일의 이중성과 특수성을 모두 알아야 된다. 요즘에서 팁은요. 주권국가라 국제사회에서는 투 코리아입니다. 그러나 남북 교류를 한다거나 할 때는 원 코리아예요. 그래서 국이란 단어를 안 쓰고 출국했다, 출입국 사무소 이런 걸 안 하고 굳이 쓸 거면 출경 인원 몇 명, 입경 인원 몇 명, 경계선에서 경자를 써요. 남북 출입 사무소라고만 말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중적이고 특수한 그런 특성들이 있다. 서로 알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평화 부분에서 요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3. 노 정책 기반을 대통령 연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북한이 여기에 반응을 해요. 세 가지 안 할 거니까 안심하고 대화에 좀 나오라 이거예요. 흡수 통일 불추구, 인위적인 통일 노력하는 거 안 할 거다. 북한 붕괴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려고 대화하자는 거 아니니까
같이 잘 살자고 대화하자는 거니까 남북 대화 자리에 나오라. 세 가지 안 하겠다 해서 정책 기반의 배경으로 삼아두시면 지자체 남북 교류 같은 거 할 때 아이디어로 삼아도 쓰리노에 맞다 안 맞다 부분으로 생각해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보여만 드린 거고 책자에 이미 자료집에 담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게 조금 의미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생, 독일에서는 초등도 가능하대요. 합의가 쉽지 않은 거 우리 남북이나 여야 합의 보신 분위기 알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몇 개만 해야 돼요. 자세히 들어가면 싸워서 합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싫어하기 힘들게 애매한 게 중요한데 요 세 가지가 독일에서 보이텔스바흐 협의라고 합의라고 부른 세 가지. 이것도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쉬운 말로 바꾸면 주입시라고 그러니까 탐구식으로 해봅시다 이거예요. 통일, 강의로 정해놓고 하니까 부담돼요. 이게 대학생들이에요. 열어놓고 토의해야 되는데 기승전 통일하자고 정해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어놓고 탐구해보자. 가운데 투명성 뭐냐면 찬성만 하거나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쁜 거야가 아니라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예를 들어 분당됐을 때의 장점과 단점, 통일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쌍방간에 다 보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그걸 탐구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지향성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예요. 말고 나라한테는 도움 되겠죠. 이거 말고요. 우리 학생이 청소년이 여러분께서 선생님이 하고 계신 그 사업이 분단됐을 때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통일되면 사업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충 봐도 하시고 계신 사업이 무슨 뭐 방산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분단됐을 때와 통일됐을 때 중 어느 쪽이 기회나 선택의 폭이나 아니면 수익의 폭이 더 크겠습니까? 통일됐을 때가. 이 결론으로 열어놓고 탐구해 보라 그래도 학생들이 통일이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텔스 합의를 활용해서 보이텔스바흐 협의를 활용한 통일 교육들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또 강의도 하시고 하실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관심부터 가지면 반 이상은 해결된다. 이게 중국집 나무젓가락이에요. 냉면이랑 막 다양하게 탕수육을 시켰는데 반성하겠죠. 종이 찢다가. 너무 골고루 시켰나? 하고 나서 다음번에는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짜장 5개로 통일이요. 통일 의지가 막 높아지는데 사장님의 통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찾아보면 통일은 항상 주변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모든 사업, 또 관심, 또 쓰고 계신 글이라든지 하고 계신 강의라든지 그 모든 데서도 통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통일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덕에 저기 수평선 위치가 38선 위치예요. 네, 바다를 이제 제주도에서 바라볼 때 저렇게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분단된 한반도랑 통일된 한반도 중에 어떤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나는 이미 나이가 좀 있는데 인생 몇 세 시대 그러죠? 100세 시대 누구에게나 통일은 당대의 과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통일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고의 북한과 여러분들을 강의할 수 있어서 강의가 아니라 발표인데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막 이런저런 자료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